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인간과 동물, 언어적 거세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서 동물과의 유사성을 어떻게 좀 축소시키고 스스로를 자연계에서 좀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의 중심에는 그 저명한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프란스 드벌이요? 네, 드발은 특히 과학 분야에서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을 의도적으로 좀 외면하거나 아예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로 뭐랄까 감정이 좀 배제된 그런 전문 용어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요? 네, 마치 인간만의 어떤 특별한 지위를 지키려는 그런 방어 기제처럼 보인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드발이 이런 언어 사용 전략을 되게 강렬한 표현으로 언어적 거세라고 불렀죠. linguistic castration. 네, 맞아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그냥 뭐 객관적인 용어를 쓰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거세라는 단어 자체에서 좀 느낄 수 있듯이요. 이건 단순히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드발이 보기에는 이건 동물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감정, 또 사회성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말하자면 그 힘을 빼앗으려는 시도라는 거죠. 힘을 빼앗는다. 네, 인간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의 행동이나 인지 능력을 언어적으로 약화시킨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동물의 힘을 빼앗는다는 관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이 주장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그 침팬지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이 있잖아요. 네네, 피스하는 거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보통 그냥 키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걸 입과 입의 접촉, 그러니까 mouth to mouth contact라는 아주 건조한 용어로 기술한다는 겁니다. 입과 입의 접촉. 네. 키스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어떤 애정이라든지 친밀감 같은 그런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의미를 싹 제거해버리는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입과 입의 접촉이라고 하니까 행동만 남고 그 안에 담긴 관계나 감정의 뉘앙스는 진짜 사라지는 느낌인데요. 또 다른 예시도 있을까요? 영장녀 사이의 우정이나 친구 관계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친구 관계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이걸 선호하는 제휴 파트너, preferred affiliation partner 같은 그런 용어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선호하는 제휴 파트너. 이것도 참. 그렇죠. 여기서도 친구라는 단어가 가진 어떤 상호 애정, 신뢰 같은 감정적 유대감을 약간 배제하고 마치 좀 계산적인 동맹관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확실히 뭔가 감정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네요. 단순히 행동을 묘사하는 걸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축소시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까마귀나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는 걸 관찰할 때도 그렇고요. 도구요? 네. 이걸 보면서 인간의 도구 제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조류가 수천 개나 되는 씨앗 위치를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데도 이걸 지능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본능 정도로 분류하는 경향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능으로요? 네. 그러니까 인간과 유사해 보이는 어떤 고등 인지 능력의 가능성을 뭐랄까 언어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프란스 드 발의 주장은 우리가 동물을 묘사하는 방식 자체가 알게 모르게 인간 중심적인 어떤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어쩌면 그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명분 아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동물의 내면 세계나 능력을 축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언어적인 프레임이 단순히 학계의 용어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동물들의 지능이나 감정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건 결국 동물 복지나 보호 정책,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설정에도 미묘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동물을 좀 덜 중요한 존재라거나 덜 느끼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점이죠. 우리가 정말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게 또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언어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크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당신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요? 네. 프란스 드발이 지적한 이 언어적 거세 경향, 그러니까 동물의 행동을 묘사할 때 인간과의 유사성을 좀 축소하거나 외면하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앞으로 당신이 동물을 관찰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